반갑습니다. 네, 강의실로 옮겼는데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미 프린트가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포막과 효소 파트인데 11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두 문제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적혈구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고, 물질 이동하고 삼투 현상까지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적혈구를 어디다가 생리식염수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리식염수라는 것은 우리 생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있는 체액의 삼투 농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요, 삼투 농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300ml 오스몰 퍼 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NaCl로 바꾼다면 0.15몰의 NaCl이요. 여러분들은 고분자 파트에서도 또 세포막에서도 이게 나트륨이 0.15몰이고 클로라이드가 0.15몰이 있으니까 150m몰과 플러스 150m몰 더해서 300이다. 그러니까 이온화된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삼투 농도를 논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NaCl의 퍼센트로 간다면 0.87이지만 0.9%,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수치들을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300ml 오스몰 퍼 리터가 0.15몰의 NaCl이구나. 그렇다면 만약 포도당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일까요? 포도당은 이온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3몰의 포도당입니다. 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되겠지.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생리식염수에다가 적혈구 넣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적혈구 현탁액이라고 불렀어요. 만약 미토코넬을 넣었다면 미토코넬 현탁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각각 A, B에서 0.1ml의 적혈구 현탁액에다가 각각 뭔가를 첨가했대요. 그래서 용혈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했다라고 했고, 일종의 라이시스, 용혈은 동물 세포에서 특히 적혈구는 어디서 저장액에 두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들어가서 용혈, 라이시스가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식물에서는 저장액에 둔다 하더라도 용혈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식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식물 세포는 어디에 두면 저장액에 뒀을 때 물이 들어가죠. 그럼 무슨 상태가 된다라고 하죠? 백륜 상태. 이게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미는 압력을 버텨준다라는 거죠. 동물과 식물 세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은 적혈구 가져하니까 용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디 두면? 저장액에 두면. 그 다음에 요소라는 녀석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즉 요소는 투과성 용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투과성 용질들은 막을 자유롭게 통과하다 보니까 얘는 단순 확산으로 푸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역시 수동은 맞죠, 그렇죠?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합니다. 라는 소리. 3투로 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0.15몰의 NaCl, 즉 300ml 오스몰 퍼 리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혈구의 세포질의 3투 농도도 약 300ml 오스몰 퍼 리터. 그러면 얘는 이제 등장의 꼴이 될 거고, 이 NaCl은요, 여기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얘가 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투과를 못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3투 농도로 가셔가지고 3투 현상으로 푸셔야 돼. 얘는 3투 현상으로 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화 시켜 볼게요. A라는 용액,
즉 A란 시험관에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는 뭐라고 했냐면 3배. 자,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A예요. 근데 바깥쪽에 어떤 게 있더라?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0.3몰의 요소가 있긴 있지만 얘는 3투로 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이 요소가 누가 있냐? 바깥쪽에만 있고 안쪽에는 없다고. 그럼 여기는 요소만 있고 얘는 요소가 없어요. 즉 여기 요소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농도 구배에 따라서, 농도 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요소가 같을 때까지만 이동하고 그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물의 이동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에 자, 죄송합니다. 여기가 보면 일단 요소가 먼저 이렇게 갔어요. 자, 요거 1번 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갔는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가 삼투 농도가 올라가고 이쪽은 아예 삼투 농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는 또 삼투 현상으로 푸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게 팽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라이시스가 될 거예요. 용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B로 갈게요. B 같은 경우는 적혈구가 있는데 얘가 그대로 300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바깥쪽에 요소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는 요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들어가겠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소가 이제 반반 될 때까지 농도가 평행이 될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또 뭐가 있냐? NaCl이 있는 거예요. 즉 300으로 바꿀게요. NaCl을 300 뭐가 NaCl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는 3투 연상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와 여기가 결국 3투 농도가 같다는 거예요. 3투 동일. 그럼 일종의 등장의 꼴이 돼요. 그럼 등장의 꼴이 돼버리니까 NaCl은 통과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등장해 있고 하다 보니까 물의 순 이동이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있는데 순 이동이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소만 들어가고 깔끔하게 끝난다. 즉 따라서 용혈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바깥쪽에 NaC라는 녀석이 300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요소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내. 근데 이쪽은 투과성만 있으니까 투과성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얘가 3투 농도가 올라가 버렸지. 그러면서 여기는 풀이한 물이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용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로 갈게요. C, D, E가 있어요. 자, C에서 보니까 증류수가 있습니다. C는 증류수예요. 그 완벽한 저장액이고 물 들어가서 용혈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적혈구가 있는데 당연히 물이 들어갈 거고 시간이 지나면 용혈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적혈구는 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있는 게 아닙니다. 5분 뒤에는. 자, 그 다음에 D로 갈게요. D는 0.15몰의 NaCl이요. 이거 뭐라고요? 300. 자, 0.2몰의 NaCl은 뭐로 생각하시면 돼? 400 곱하기 2를 하니까.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300이 있어요. NaCl은 왔다 갔다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종의 등장액이지. 그렇죠? 등장액.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물의 순 이동이 제로다.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로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포의 부피 크기를 그대로 갖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소리겠죠. 그 다음 2를 보니까 400이 있는 거예요. 400. 얘가 300. 그러면 맨 위쪽은 얘가 일종의 저장의 꼴이고 저장의. 그럼 얘는 고장의 꼴이에요. 그럼 누가 이번에는 풀이한 물이 많냐?
안쪽에 있는 녀석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물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 그럼 얘는 세포의 부피 크기가 더 작아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D하고 E를 비교하면 D가 훨씬 더 크기가 클 거고 E가 더 작아졌다. 그 다음 C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세포가 없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나의 결과 A에서는 용혈이 일어난다. A는 용혈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나의 결과 B의 용혈에서는 용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라라는 것은 그 침전된 적혈과 차는 부피인데 일단은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것은 C는 논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C라는 것은 세포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E는 맞다고. 그렇지? D가 훨씬 더 크겠죠. 얘는 더 작으니까.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역시 이제 3투 문제긴 한데, 자, 이거를 예전에 제가 2012학년도죠. 그러니까 2013년도 풀 때 학생들이 많이 좀 헷갈려 했던 부분이긴 해요. 특히 화학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 설명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반투과성 유튜브가 있습니다. U자 관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A, B가 있는데 나트륨 채널이 닫혀 있대요. 그러면 나트륨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나트륨 이동 못 한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트륨 채널이 어떻게 해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럼 나트륨은 이제는 투과성 용질로 바뀐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의 전제를 깔게 되면 나트륨은 투과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즉 고에서 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다 반투과성 막에는 나트륨 채널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클로라이드도 통과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소리겠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는 나트륨 채널만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클로라이드는 통과를 못합니다. 클로라이드는 어떻게 비투과성이다. 왔다 갔다 못해요. 클로라이드는 비투과성이에요. 그럼 가하고 나의 차이는 나트륨의 투과성 용질이 될 수 있느냐? 용질이 될 수 있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된다? 나트륨은 역시 투과성 용질이 아닌 비투과성입니다. 비투과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 나트륨과 클로라이드가 있는데 클로라이드 일단 통과하지 못하고 나에서 나트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기를 나중에 보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건지를 상상을 해볼게요. 가부터 갈게요. 일단은 A에서 숫자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나트륨이 작은 거로 했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지금 여섯 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클로라이드도 세알려 볼게요. 그것도 여섯 개겠죠. 큰 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입니다. 그 다음 B로 가면 나트륨이 몇 개? 두 개인가요? 네, 클로라이드 두 개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한대. 그렇죠? 왔다 갔다 못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B2가성 용질이 농도차가 있을 때 용매가 간다. 그게 물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순이동이 B에서 A로 가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A와 B에서 NaCl의 농도가 같을 때까지 물이 가더라. 그게 끝이에요. 맞죠? 자, 물의 순이동은 B에서 A로 갑니다. 그 다음 나가 좀 어려워 하시던데 잘 들어보십시오. 역시 이제 조건은 처음에 있었던 A와 B에서의 조건들은 같아요. 즉 나트륨 6개, 클로라이드 6개, 얘 2개, 클로라이드 2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냐? 나트륨이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뭐부터 먼저 푸냐면 물을 나중에 챙기고 나트륨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트륨이 이동을 합니다. A에서 B로. 그럼 아직 물은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 나트륨이 얼마? 6에서 뭐 전체에서 8에서 4가 되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1번 사항에서 클로라이드는 못 움직인다고 했어요. 클로라이드는 못 움직인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직 물은 이동 안 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삼투가 높을까? 이쪽에 A가. 그렇지? 삼투가 높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물이 갑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물이 가는 거예요. 물이. 왜 그렇다고요? A가 삼투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물이 가서 여기를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희석을 하는데 쭉쭉 갔는데 문제는요. 여기는 나트륨은 4고 여기도 4였는데 물이 가니까 나트륨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얘가 올라가는 거야. 다시 지금 물이 가버리니까 나트륨 4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농도가 다시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농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놀랍게도 나트륨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와 여기의 나트륨 농도가 어떻게 동일하게끔 맞춰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나트륨의 농도 평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형 C까지 나트륨 계속 갈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선생님 근데 뭐 이거 간단하게 풀었는데 뭐가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막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 어떤 생각 하냐면 이게 화학적인 개념을 쓰더라고요. NaCl은 이온 결합하니까 얘네들은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나트륨이 움직일 수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더라고. 아닙니다. 나트륨과 클로라이드가 있는데 얘는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얘는 프리하게 못하니까 아무리 이온 결합이 있다 하더라도 화학에서는 나트륨 갈 수 있어요. 우리 동물 세포의 막에 나트륨 채널이 있죠. 그럼 걔는 클로라이드 못 간다고. 나트륨만, 프리한 나트륨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 어떤 세포막에 클로라이드 채널이 있으면 클로라이드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고초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NaCl은 우리는 한 편이니까 못 움직여.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푸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자, 가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A 용액과 B 용액이 있어요. 누가 지금 삼투가 높은 거예요? A가. 그치? A가 얘가 삼투 농도가 높으니까 B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높았어요. A 삼투 용액이 B보다 크다. 나에서 평형 상태가 도달하기 전까지 평형 상태가 된다는 것은 3번까지 일어나야지 평형입니다. 그런데 뭐를 보자고 했냐면 물만 보겠다고 했어요. 물. 이 과정에서 물. 그 물은 어떻게 됐어요? 요거죠. 2번이죠. 따라서 B에서 A로 갑니다. B에서 A로. 그래서 B에서 A로 갑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 니은도 맞죠. 나에서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3번이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럼 A 용액과 B 용액에는 자, 여기가 좀 많이 틀릴 수도 있겠다. 같은 수가 아니지. 숫자가 같다 하면 안 되지. 숫자가 같은 게 아니라 농도가 같은 농도의 나트륨이 존재한다라고 해야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6개, 2개가 있어. 이건 숫자잖아요. 숫자. 그럼 얘는 지금 2개가 4개, 4개니까 이거는 수가 같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나트륨 같죠? 그럼 수는 다르다고. 그렇지? 같은 수가 아니겠죠? 만약 숫자적으로 간다면 만약 어떻게 된다? A가 나트륨의 수가 뭐보다 B의 나트륨 수보다 더 커요 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 그렇죠? 즉 1번을 했을 때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번과 3번을 거쳐서 3번이 되면 바뀐다. 그러니까 농도가 같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에요. 농도는. 이해되겠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돼요. 자, 이제 3번 갈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시험장에서는 풀 때는 쉬웠지만 여기가 이 계산까지 들어간다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는 계산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풀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응용을 위해서 정석대로 또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프린트물이 하나 가 있어요. 그 프린트물 또 써먹겠습니다. 자, 어떤 프린트물이 나갔었냐? 이미 여러분들 보셨지만 요 프린트물이 나갔다고요. 이게 왜 나갔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순수하게 이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풀고 있느냐를 한번 볼게요. 자, 등장성에 적혈구 현타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일단 뭐 300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무 말 안 하면. 그래서 각각의 A, B, C, D 동일한 부피를 놓고 그 다음에 각각 A, B, C, D에서 내과 외액의 부피 삼투 농도를 조사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화 시켜 볼게요. 자, 적혈구 현탁액을 하는데 이게 적혈구예요. 근데 세포 내에 ICF라는 인트라셀룰라 프루이드 부피가 얼마? 120ml. 그 다음에 삼투 농도는 얼마?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300ml 오스모 퍼 리터. 그 다음 세포 외액을 가볼게요. 2배가 더 올라갔네. 240ml. 그런데 삼투 농도 얼마? 그대로 300. 그러니까 결국 세포 외액은 등장액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순 이동은 없습니다.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물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도와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정도가 같아요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봤고요. 그 다음 봅시다. 나는요, 각각 A, B, C, D가 있는데 삼투 농도가 다른 식염수를 뒤에는 증류수를 넣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D 같은 경우는 이제 증류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투 농도가 없어요.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게 등장이 300인데 여기가 고장의 꼴이네. 그죠? 그럼 얘네들은 저장의 꼴이네. 물론 증류수도 저장액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보려고 하냐. 얘는 330이에요. 얘는 270이에요. 그러니까 300에 비해서 30, 또 역시 30, 높고 낮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부피가 누가 더 많냐? 얘가 더 많다, 그치? 10 정도가 더 많습니다. 요런 거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삼투 평형이 일어난 후에 A, B, C, D에서 세포 내과 외액의 삼투 농도를 측정했다고. 그 다음에 출제자는 뭐라고 했냐면 용질 이동 없고요. 그 다음에 용혈 현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류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얘는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용혈 현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봤는지 볼게요. 다라는 건 요거죠. 평이 일어났을 때 세포 외액의 부피는 B하고 C 중에서 B가 더 클 거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B하고 C만 끌고 옵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B는요, 얼마냐? 30ml에 290짜리야. 여기는 역시 30ml인데 얘는 27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00이 있는 상태에서 290이니까 저장액이죠. 그러면 어떻게 물이 당연히 들어갈 거죠. 그렇죠? 얘는 300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270이면 역시 저장이니까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얘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지. 풀이한 물이 더 많으니까. 이해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바깥쪽의 부피는 이 안쪽의 부피를 말한 게 아니라 세포 외액의 부피예요. 같은 30이 들어가도 여기가 빠져 있는데 얘가 훨씬 더 많이 빠졌지. 따라서 세포 외액의 부피는 바깥쪽입니다. 내액이 아니라 어디가 여기가 B가 얘보다 더 크겠지. 그렇죠? 바깥쪽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따라서 이 문장은 맞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이형 갑니다. 삼투 평형 전과 후의 삼투 농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C하고 A가. 근데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한 표현을 했는데 얘가요 30이 높고 얘는 30은 작아요. 그런데 누가 부피가 더 큰 거야? 얘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도 변화를 누가 더 많이 일으킬까요? 결과적으로 부피가 큰 놈이 더 많이 일으키겠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C가 A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간장이 있어. 간장인데 농도는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20ml를 썼을 때의 어떤 뭐 짠맛, 그 다음 30을 썼을 때의 짠맛은 어떻게 될까요? 30이 더 많이 때려 놓은 게 훨씬 더 농도 변화가 많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30이고 얘는 마이너스 30이지만 이 부피가 더 많으니까 훨씬 더 농도 변화를 더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농도 변화를 봤을 때는 부피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맞다라는 거예요. 디귿요. 다의 D에서 세포 내과 외액의 부피는 1대2냐라고 했어요.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지금 우리 처음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증류수가 30ml가 추가됐어요. 30ml의 증류수가. 그러면 여기를요. 30ml가 들어가면 얘네들을요. 얘와 얘를 일정하게 맞춰야 돼요. 300, 300을 일정하게 맞추게 해서 얘가 어떻게 된다? 10이 여기 들어가고 20이 여기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부피가 늘어난 것뿐이에요. 130ml 되고 바깥쪽에는 어떻게? 26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도 300, 얘도 300 이렇게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1대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대2가 있었는데 내가 30을 썼으니까 얘네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1대2가 들어간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돼요. 시험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좀 찝찝하긴 해. 얘네들을 좀 계산도 해보고 싶고 왜 실제 1대2가 들어가는지 직관적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그거를 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계속 계산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다시 푸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도 한번 넣어보고 갈게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세포 내액이 300ml 오스몰 퍼 리터가 있대요. 근데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즉, 리터, 1리터죠. 그럼 1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꿀게요. 왜냐면 얘가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계산 편리하기 위해서 1000ml가 있는데 그 안에 얼마가 삼투 농도가 300ml 오스몰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300ml 오스몰이 있다. 됐죠? 그런데 나는 1000ml를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세포 내에 나는 120ml만 있대. 120이. 그러면 이게 일종의 비례식이에요. 화학에서도 하셨을 것 같은데 나는 120ml를 들고 있어. 그런데 이 비례식이 같아야 돼. 그럼 나는 실제적으로 세포 내에 몇 S의 밀리오스몰이 있을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외액과 내액의 부피 이동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요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해서 S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120에 300이니까 36이구나. 그래서 36을 구할 수가 있다고. S는. 즉 여기는요. 36 밀리오스몰이 있어요. 라는 소리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세포 외액도 하자고. 세포액. 자, 그럼 세포액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또 비례식 세우는 거야. 나는 1000ml 속에 300ml 오스몰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세포 외에 240밖에 없대요. 240. 그러면 얘는 240ml. 그럼 여기가 X의 밀리 오스몰이 될 거예요. 그럼 역시 300 곱하기 240하고 1000하고 X에서 X 구하면 되겠지.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120이고 240 곱하기 2 해도 바로 나오겠다. 그렇지? 그럼 72가 되겠다고. 그렇지? 그래서 얘는 72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120ml 속에 실제적으로는 36ml 오스몰이 세포 4개 있고 바깥쪽에는 72ml 오스몰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나머지도. 뭐 이것도 해볼 수 있겠죠. A만 해볼게요. A만. 자, A 같은 경우는 나는 1000ml 속에 330ml 오스몰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주어진 값은 20ml만 들어갔다. 라는 소리예요. 20ml. 그러니 나는 20ml가 있고 얘네들의 X의 밀리오스몰 요건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6.6 밀리 오스몰이 나오더라고. 6.6. 그래서 6.6이 나왔어요. 요 소리가. 됐죠? 그러면 B, C, D 제가 안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자, B 같은 경우는요. 결국 얼마가 들어갔냐? 8.7 밀리 오스몰이 들어가고요. 다 요쪽이에요. 요쪽. 적은 거. 그다음에 C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8.1이 나왔다. 이 소리인 거예요. 8.1. 그다음 D 같은 경우 증류수였으니까 당연히 없어요. 증류수니까. 그렇죠? 삼투 농도가 없었다. 이 계산 방법 아시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례식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거야. A처럼 하시면 돼. 자, 선생님 근데 이거 알겠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구했잖아요. 그렇죠? 구하면 예를 들어서 A 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A를 가지고 해볼게요. A를 가지고 A 같은 경우는 요거 프린트 바로 갑시다. 제가 판사하기보다는 요거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소리냐면 자, 처음에 세포 외액이 요거거든. 세포 외액이 240ml에 72가 있었다고. 세포 외액이. 근데 A라는 용액을 딱 쓰는데 결국 20ml가 추가되죠. 그래서 240 더하기 20.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에 대한 거냐면 세포 외액에 대한 거예요. 세포 외액. 자, 요 애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세포 외액. 그래서 처음에 240이 있는데 자, 색깔 넣어 드릴게요. 어떻게 된다? 지금 20ml가 추가됐다고. 그렇죠? 20ml가 추가된 거야. 그리고 처음에 얘는요 72가 있었다고. 바깥쪽에. 그래서 72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가 추가됐다고? 6.6이 추가됐다는 소리예요. 6.6이. 되겠죠? 그래서 6.6이 추가됐어요. 요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하자고 하냐면 세포액의 실제적인 삼투 농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고 해서 요 값이 나왔고 그럼 얘네들을 나누니까 30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뭐가요? 세포액에 A란 용액을 넣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도 무슨 말이냐면 요거 그대로 가죠. 요거 세포액 그대로 가고 아까 부피가 30ml를 넣고 우리 아까 계산했던 8.7이거든요. 요거 넣고 각각 넣는 거야. 그러면 각각에서 어떻게 이 값들이 다 나온 거야. 오케이? 여기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기를 볼게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다 해서 세포액의 부피가 B가 C보다 더 크냐라고 했는데 이거 맞다라고 했죠. 정말 그러냐라고 한다면 B하고 C를 볼게요. B하고 C. 이거는 지금 세포 외액이라고. 그러면 세포 내액은 300이었거든. 역시 세포 내액은 300이었다고. 맞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냐? 얘는 정확하게 우리 구했다고. 그러면 결국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물의 정도와 얘가 들어가는 물의 정도가 얘가 훨씬 더 많겠지. 그지? 이해되겠죠? 이 차이가 더 크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기억 보기는 해결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삼투 평형 전과 후의 삼투 농도 변화는 C하고 A가 C가 더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C하고 A를 볼게요. C는 요거죠. 그럼 C 같은 경우는 296.7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302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2의 차이지. 2의 차. 300과 300은 2의 차인데 얘는 3.3인가요? 이게 더 크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변화를 더 많이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가 여기 니온도 이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세포 외액에 요 증류수 넣고 요게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계산이 됐다고. 그러면 다시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이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포 외액은요. 270 밀리리터 72 밀리 오스몰. 지금 뭐 보고 있냐면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요, 어떻게 됐으냐. 아까 요 120에 36이었어요. 맞죠? 안쪽은 120, 36 밀리 오스몰. 맞죠?
그런데 우리는 증류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바깥쪽에 저장액입니다. 266.7이니까, 그치? 이제 저장액이에요. 그럼 당연히 물이 어떻게 세포 외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물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나중에 120ml가 X만큼이 추가가 되겠네? 그 X를 이제 구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X가 같다는 소리는 여기는 X가 빠졌다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따라왔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화학 개념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얘네 둘이가 평형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례식 해서 얘하고 곱하고 얘 곱해서 X를 구하면 돼.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왔을까? 10이 추가되는 거야. 10이 빠지고. 오케이? 그러니 결과적으로 따라서 36 밀리 오스몰은 왜냐면 용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니까 왔다 갔다 못 하니까 결국 10이 추가됐으니까 130 밀리리터가 될 거고 세포 내액은 그다음 바깥쪽의 세포 외액은 어떻게 된다? 72 밀리 오스몰에 270에다가 10을 빼야죠. 그러니까 260 밀리리터가 된다는 소리야. 이러면서 평형이 됐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처음에 30을 주는데 원래 240이 있었어. 근데 그 30 중에서 10만큼이 여기 들어갔고 근데 20은 여기 들어갔다는 소리야. 맞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결국 여기서 내가 30을 줬더니만 이쪽에 10이 추가되면서 간 거고 여기는 어떻게 20이 추가되면서 갔다라는 소리. 그래서 240에서 260 됐고 얘는 어떻게 120에서 130 됐다.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도 괜찮죠. 해볼 만하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 A라는 용액을 첨가했을 때에 세포에서 물의 이동의 부피 양을 구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야. 방금 전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저 A만 계산해 드릴게요. 식만 세우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A용액 첨가 후 물의 이동 양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바깥쪽에 고정행이니까 풀이한 물이 적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간다. 이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당연히 바깥쪽에 고정이니까 당연한데 그 이동량까지도 구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 했던 그 방식을 써먹는 거야. 무슨 소리냐? 120 안쪽은 그래서 아까 36이었죠. 36 밀리 오스몰이 있어. 그런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얼마를 첨가했다고? 20. 그러니까 결국 26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계산을 했다고. 그렇죠? 78.6이라는 거 계산했어요. 계산이 들어오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평형이 돼야 돼. 왼쪽과 오른쪽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 물이 밖으로 나간다고. 밖으로 나간다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겠지. 아까는 저장일 때 마이너스로 갔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가야지. 그치? 이해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 x를 구하면 된다고. 그럼 x는 밖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고장액일 때는 그거 다 하시고 나서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장액은 반대가 됐죠. 그렇죠?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로 바꿔야 된다고. 됐죠? 이거는 제가 계산을 미리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어렵죠. 그렇죠? 첫 번째로 풀었던 그 방식이 뭐 상위권 학생들도 그냥 쟤처럼 풉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렵게 나와서 얘가 부피가 어느 정도 이동하니 하면 이 계산법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화학을 또 하셨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학 안 하신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암호처럼 생겼지만 이제 풀었다 그치? 이게 무슨 뜻인지 됐죠?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저 같으면 아까 그 3번 문제 있죠. 모의고사 내가지고 얼마가 이동했니? 또는 세포 외액에 첨가했을 때 그 세포액의 삼투 농도는 얼마니?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피트에서도 거기까지는 안 냈다, 그쵸? 어렵게 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 소리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소장 상피 세포네요.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포도당 수송 단백질 두 종류 A와 B의 특성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간 이게 세포막 파트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화 파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저는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MD도 나왔던 거고, 우리 편입에서도 막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무슨 소리냐? 자, 요쪽이 뭐예요? 기저막, 그치? 그럼 이쪽은 정단부라고 하셔야 되겠다, 그쵸? 정단부는 저렇게 뭔가 도돌도돌 났는데 저게 뭐였죠? 미세육모, 그렇죠? 미세육모, 액티 미세섬유가 뻗어 나가서 된 거. 그 다음에 여기 기저막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영역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뭐 기저부라 해도 되겠네, 그렇죠? 기저부. 그래서 상피세포는 인체 생리 파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이 성질이 달라요, 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포도당 수송을 할 때 나트륨 칼륨 펌프부터 저는 항상 설명하는데 항상 기저부 쪽에 뭐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거는 뭐죠? ATPase 펌프니까 일종의 1차 능동 수송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일을 하게 되면 세포질의 나트륨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저농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소장 상피 세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공간이 뭐죠? 소장의 내강, 소장의 루멘인 거지. 실제 음식물이 있는 공간. 그러면 여기 나트륨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모르는데 음식을 내가 짠 거 먹었는지 아니면 싱거운 거 먹었는지 모르는데 아니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싱겁게 먹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자에서 중탄산 나트륨이 분비됩니다. 아직 소화 파트를 안 해서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높아요. 내가 음식물을 먹는 순간.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체내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이 공간이 나트륨 농도가 고농도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소화 파트에 배울 거예요. 음식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자에서 중탄산 나트륨이 분비돼요. 얘가 분비돼서 내가 뭐 싱겁게 먹어도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는 세포질보다 높다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애가 온다? 나트륨 의존해서 뭐가 들어온다? 포도당. 그래서 1차 능동 수송이 없었으면 나트륨 포도당 수송체는 일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일종의 얘는 뭐다? 2차.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포도당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포도당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수송체였죠? 그렇죠. 글루티2. 그렇지? 글루티2를 통해서 포도에 갑니다. 고에서 저로. 그럼 이건 수동이야. 촉진 확산이면서 수동이야. 그렇죠? 그 얘는 수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소장 상피 세포에서 포도당 수송체는 두 가지가 있다면 뭐뭐를 선택해야 될까? 글루티2와 나트륨 포도당 수송체를 해야지. 얘는 직접적으로 포도당 움직이는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 A와 B가. 그래서 각각의 소낭을 각각 1과 2에 용해 뒀는데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포도당 농도는 같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 이거 얘와 얘를 더하면 300인데 즉 여기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의 농도를 보면 여기 300이에요. 300 밀리오스몰. 근데 여기는 280 더하기 10이니까 290이라 해야 될까? 아니죠. NaCl은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럼 20이 꼴인 거야. 그럼 여기도 뭐예요? 300이라고. 아, 그냥 그럼 뭐 삼투 농도 300 맞추려고 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바깥쪽에 포도당이 있는 거예요. 포도당이.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갔을 때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 속도를 측정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음 보기를 보면 A를 했을 때 1과 2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고에서 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B는 좀 차이가 있다. 그죠? B를 우리가 봐야 되겠네. 그러면 용액 2번을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2번의 용액에서는 얘네들이 빠른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은 그냥 이렇게 가더라. 그럼 1과 2의 또 차이를 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죠? 1과 2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1과 2의 차이를 보니까 이거네. NaCl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다. 그치? NaCl.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NaCl이 있을 때 나트륨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포도당의 수송이 흡수가 잘 된다. 근데 나트륨 없을 때는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누가 나트륨을 전해요? 얘지. 그치? 2차. 그러니 결과적으로 B가 누가 해당된다는 소리예요. B가 나트륨, 포도당, 수송체였구나. 그럼 얘는 뭐예요? 글루틴 2였다 라는 소리겠지. 다시 갈게요. 요거 지웁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것은요. A입니다. 글루틴 2가 있었대요. 여기 300, 여기 300인데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높죠. 당연히 들어간다고. 나트륨과 무관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녀석은요. B라는 녀석은 역시 300이고 근데 여기가 뭐가 있다? 나트륨, 포도당, 수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트륨이 고농도가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소리예요. 맞죠? 고농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포도당이 혼자 있을 때는 못 간다고. 근데 어떻게 나트륨도 있어야지만 존재를 했을 때 얘가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포도당 혼자 있을 때는 못 간다. 아무리 고저가 있어도 그 말이겠죠. 이제 풀었습니다. A, B는 누군지를. 자, 그래서 B에 대한 결과 중 용의 1과 2번에서 포도당 흡수 속도가 차이가 났어요. 즉 노란색 1번은 아예 못 들어갔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나트륨. 맞죠? 니은요. 가에서 B를 가지는 소낙 안쪽에 150mmol KCl과 10ml 포도당이 존재하면 자, 이 말은요. B를 가지는 소낙 안쪽이라고 했는데 그 안쪽에 여기다가 뭐 KCl이 들어가고 그다음 포도당 10이 들어가서 바깥쪽과 안쪽이 포도당 농도가 같다. 그래도 나트륨이 있는 상황에서는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포도당 순이동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납니다. 일어남. 니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예, 다시 갑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B를 가지는 소낙 안쪽에 150몰의 KCl이 있다. KCl이 있다는 것은 뭐 이것도 이온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300이라 해도 되겠지. 곱하기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안쪽에 어떻게 10mm몰의 포도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첨가한 게 뭐였죠? 바깥쪽에 10mm몰 포도당 넣고요. 나트륨도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글루티2였으면 10mm몰의 포도당이 바깥쪽 안쪽에 있으면 순이동이 없지. 그런데 여기서는 나트륨 여전히 있으니까 이거 상관없이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이동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 많은 데서 안쪽으로. 그 다음 A는요. A가 아까 글루티2였나요? 글루티2. 얘는 어디 있어요? 기저막 쪽에 있었지. 그렇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딕은 4번이 돼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바로 할게요. 5번부터 또 갑니다. 자, 여기는 또 역시 3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감자세포에서 일단 식물세포죠. 수분 포텐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분 포텐셜의 공식. 수분 포텐셜은 뭐 더하기 뭐였죠? 용질 포텐셜 더하기 압력 포텐셜. 용질 포텐셜 더하기 압력 포텐셜. 그런데 용질 포텐셜과 삼투압은 무슨 관계예요? 절대치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더라. 라고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삼투압이 있는데 삼투압 공식도 해볼까요? 삼투압은 NCRT. 물론 화학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삼투압 NCRT였어요. R은 뭐였어요? 기체 상수 0.082. T는 뭐였죠?
절대 온도 켈빈 273 더하기 섭씨 온도. 그 다음에 여기 C는 용질의 농도인데 N은 뭐였어요? 이온화수. 그치? 어떤 몰 농도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온화수가 있으면 이온화수만큼 곱해준다. 그러니까 NC가 일종의 삼투 농도예요. 그래서 삼투압은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삼투 농도에 비례하는 거야. 그치? 삼투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NC가 삼투 농도니까. 그리고 우리 생물에서는 기체 상수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라든지 체온은 일정할 거니까 우리는 뭐 RT는 그냥 고정값으로 가는 거고 그냥 삼투 농도 높으면 삼투압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용질 포텐셜은 이게 용질 포텐셜이죠. 솔루트 포텐셜. 얘는 삼투압에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강조할게요. 마이너스 NCRT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삼투압과 용질 포텐셜은 값은 같은데 절대치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순수한 물, 즉 증류수 같은 경우는 용질 포텐셜이 어떻게 될까요? 0이지. 그 다음 삼투압도 어떻게 될까? 0이지. 왜냐면 삼투 농도 자체가 제로니까. 다시 증류수라고 한다면 순수한 물은 삼투압도 제로. 왜 삼투 농도가 제로니까. 그 다음에 용질 포텐셜도 제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증류수 같은 경우는 삼투압이 제로이긴 하지만 만약 용질의 농도가 올라가면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계속 플러스 값으로 올라가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용질 포텐셜에서 용질의 농도가 올라갔어요. 즉 삼투 농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당연히 삼투 농도와 삼투압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삼투압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용질 포텐셜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감소를 하겠지. 맞죠? 그러니 용질 포텐셜은요. 어떤 값과 어떤 값이 있을 수 있다? 0부터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어요? 없다고. 플러스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치? 그러면은 제로는 있을 수 있겠죠. 증류수.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값.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용질 포텐셜은요. 0보다 적을 수 있다. 용질이 들어가면 무조건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동일한 비커를 준비하고 첫 번째 등등등등 증류수 넣고 각각 수크로즈 넣었대요. 수크로즈는 이온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대로 얘가 0.35몰이면 350ml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자 넣고요. 그 다음 무게 측정했대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는데 일단 증류수는 뭐 저장액이죠. 그럼 저장액이니까 당연히 물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디에? 감자에.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된 거예요. 증류수는. 그 다음에 변화 없는 걸 찾아야 돼요. 왜? 등장액이 뭔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네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을 때 그 설탕의 농도가 얼마? 0.25. 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300이 등장액이라고 외우면 안 되겠구나. 여기 감자세포에서는 0.25가 됐을 때 등장액이었다는 소리예요. 즉, 이 말은 감자세포는 우리가 생각했던 3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250ml 오스몰 퍼 리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물이 들어가거나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일종의 뭐예요? 등장액이라고. 되겠죠? 그럼 나머지 0.3, 0.35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등장액보다 농도가 높으니까 고장액. 그래서 이 케이스는 오히려 물이 밖으로 나갑니다. 라는 소리. 그 다음에 이쪽은 저장액이 되겠죠. 저장액. 됐습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증류수의 용질 포텐셜은 뭐예요? 0이지, 0. 그죠? 그 다음에 0.25몰 수크로즈 용액의 용질 포텐셜은 무조건 마이너스겠지, 그죠? 계산 안 해도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런데 증류수가 더 낮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증류수가 더 높잖아요, 그죠? 얘가 높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맞다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팽합을 가져갔어요. 팽합.
이거 식물세포 맞죠? 감자세포는. 그러면 팽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세포벽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장액일 때 물이 들어와서 밖으로 미는 압력, 팽창이 되겠죠. 그러면 등장액일 때는 팽압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팽압은 더 커지겠네. 밖으로 미는 압력이 물이 들어왔으니까. 팽압은 쉽게 생각한다면 대기압보다 더 크면 팽압이 생긴다. 대기압이 760이죠. 그것보다 더 크면 밖으로 미는 압력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팽압이 없어요? 예, 팽압 제로입니다. 팽압 제로예요. 자, 그래서 다시 2번 보면요. 0.15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팽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35니까 여기 뭐 제로죠. 그럼 0.15가 더 크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0.35일 때는 없어요. 대기로 미는 압력이 안 생긴다고요. 자, 그 다음 다 해서 0.3몰 요거네. 수크로즈 영양에 있는 감자세포에서 원형질 분리가 관찰된다. 자, 우리 식물에서 고장액에 두면 물이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세포벽은 여전히 유지를 해요. 그 단단한 세포벽은 어떤 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세포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세포막이. 하얀색은 뭐예요? 세포벽. 그럼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 그렇지? 원형질 분리. 그래서 원형질 막이 떨어져 나갔어요. 원형질 분리. 그러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만? 고장액에서만. 즉 여기는 0.3이나 0.35에서는 원형질 분리. 여기서는 변화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는 무슨 일이? 팽압이 형성된다. 팽윤 상태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 해서 감자세포하고 0.25몰 수크로즈 용액수, 수크로즈가 설탕이죠. 물의 이동은 일어난다. 물의 이동은 일어나요. 즉 우리 화학평이 됐다고 해서 정반응과 역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반의 속도와 역반의 속도가 같듯이 여기서도 물의 이동은 일어나는데 다시 문장 바꿀게요. 만약 물의 순이동이 없다. 어때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물의 순이동이 없다. 네트가.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물의 이동이 어떻게 되니? 일어나요. 그렇죠? 그 다음 옆에다가 이때 물의 수온 이동은 없음. 이 문장도 맞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출제에 대한 그냥 물의 이동이라 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 순 이동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5번요. 수크로즈 대신에 수크로즈가 용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용질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어? 용질 포텐셜을 구할 수 있으니 결국 수분 포텐셜도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NaCl도 뭐예요? 용질이잖아. 그렇지? 용질. 그럼 NaCl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으니? 용질 포텐셜 구할 수 있으니 결국 뭐도 구할 수 있어요? 수분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압력 포텐셜은 팽압이 형성됐을 때만 측정되는 거니까. 즉 이걸 하더라도 얘를 측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이 뭐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용질 포텐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음. 그러니까 결국 용질 포텐셜 구하면 수분 포텐셜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이제는 이 효소 파트 이야기가 좀 들어오네요. 자, 효소 반응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젖산 탈수소에서 정말 많이 했던 거다. 그렇죠? 이 녀석은 효소 파트보다는 세포호 파트에서 배웠던 녀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젖산 탈수소에서 자, 약자로 어떻게 썼죠? LDH. 락테이트 디하이드레이즈. 그래서 젖산 탈수소에서 얘네들은요, 몇 가지 타입이 있었죠? 1, 2, 3, 4, 5. 5가지 타입이 있었지. 그러니까 머슬형과 그 다음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H형. 그치? 1, 2, 1에서 5까지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이소 엔자임으로 M하고 그 다음 어떻게? H. H가 이제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머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뭐 M이 4개짜리, H가 4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반응이 있다. 적을게요. 자, 젖산 있고요. 피르부산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반응이 있다. 요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젖산 발효일 때 이 현상이 일어나겠지. 젖산 발효. 그래서 요 LDH가 요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젖산 발효 시 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젖산을 가지고 피르부산으로 바꾸는 이 과정은 뭐 할 때 일어나요? 그치? 세포배에서 당신생합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할 때 저 반응이 우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신생 합성 시 이 반응이 우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DH는요. 젖산이 많으냐 피르부산이 많냐에 따라서 각각의 세포에서 일하는 게 좀 달라요. 특히 젖산 발효 같은 게 어디서 많이 할까요? 근육에서 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당신생합성은 주로 어디서 해요? 간에서 주로 하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보조인자도 같이 볼게요. 보조인자. 결국 NADH 여기 NAD 플러스를 한다면 만약 젖산 발효 위주로 제가 생각한다면 요렇게 가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렇죠? 젖산 발효일 때는 NADH가 보조인자로 들어가서 NAD 플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생합성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렇죠? 거꾸로 가니까 NAD 플러스를 가지고 NADH가 될 건데 이때는 반대로 가겠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반응을 합니다. 이 LDH는 NAD 플러스 NADH를 보조인자로 갖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반응만 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 그러면 NAD 플러스가 보조인자로 들어가서 전자 받아서 NADH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NAD 플러스를 넣어주고 결과적으로 피로부산이 생길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야? NADH. 즉 시간에 따라서 NADH의 농도를 측정하면 그게 일종의 뭐가 된다? 피르부산의 농도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NADH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피르부산이 많아졌다는 말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이 잘 갔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 1번에 보니까 젖산 들어가고 NAD 플러스 들어가고 LDH를 넣었어요. 그럼 결국 뭐 측정하면 될까요? 실제는 피르부산 측정하면 돼요. 그런데 출제자는 뭘 측정한다 했어요? 이게 더 편하거든. 피르부산 측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해요. NADH 양. 즉 피르부산을 측정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NADH가 흑강도 측정하기 너무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NADH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프로덕트라고 생각해도 돼. 실제는. 원래 프로덕트는 피르부산이고 얘는 보조인자인데 자, 그 다음 실험 2번 갈게요. 역시 또 마찬가지네요. 젖산과 NAD 플러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뭐를 달리했냐면 LDH를 쓰긴 쓰는데 농도를 변환시켰대요. 농도. 그래 놓고 측정하는 건 같아요. 측정하는 건 같았어요. 됐죠? 결국 NADH가 결국 프로덕트를 측정한 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1번. 자, 여기서 보니까 X축이 뭐다? 시간. 근데 여기 NADH 양이에요. 근데 이거 뭐로 바꿔서 가도 된다고요? 일종의 피르부산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프로덕트를 하자고. 프로덕트. 그럼 시간에 대한 프로덕트 그래프네? 그러면 시간에 대한 프로덕트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속도, 반응 속도. 그래서 시간과 프로덕트의 그래프에서 이때 기울기는 반응 속도입니다. V값이에요. 기울기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출제자가 T1과 T2를 조금 이따 물어볼 건데 자, T1에서 여기가 T1이에요. 여기가 T2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얘는 여기 딱 감소되려고 하니까 그럼 T1 시점에서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럼 반응 속도 얘가 더 큽니다. 바로 가볼게요. 기억. 실험 1번에서 효소의 반응 속도는 T2보다 T1에서 더 빠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울기니까.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 또 바로 갑니다. 실험 1번에서 T1이 저기 보니까 프로덕트 2분의 1, NADH가 0.5일 때 그 시간 같긴 해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거 물어봤는데 KM이냐라고 물어봤어. 아니죠. 그렇죠? 일단 틀렸는데 우리 KM은 어떻게 구하죠?
저 시간과 프로덕트 그래프에서 구하나요? 아니죠. 기질과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 가지고 구하는 거지. 그렇죠?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최대 Vmax일 때 K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Vmax일 때 그때 무슨 농도? 기질의 농도. 그게 뭐라고? Km. 그렇죠. 그래프 자체가 전혀 달라요. 저기서는 이거는 그냥 이 시간대에 프로덕트가 반이 생겼다 이 소린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하고는 전혀 생뚱맞은 거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저 그래프 자체에서는 시간에 대한 반응 속도 가지고 구한다. 그 다음에 디귿 해볼게요. 실험 2번입니다. 자, 여기는요. 선생님 근데 효소가 농도가 다르다는 거 알겠는데 시간이 갔는데 왜 NADH 양이 더 증가를 할 건데 저기서 멈췄어요 라고 하면 왜 멈췄을까요? 기질이 농도인 젖산이 어떻게 한다? 결과적으로 일정 농도를 줬으니까 일정 농도란 말이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즉 특정 농도에 또 젖산은 일정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질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나중에 평이 되면 멈추겠죠. 예를 들어서 빵 공장인데 밀가루를 조금밖에 안 줬는데 빵 많이 주세요. 이건 안 된다고. 그죠? 아무리 일하는 사람, 효소들이 많다 하더라도 평형 농도에 도달하면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고요.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여기도 역시 시간에 대한 프로덕트 양입니다. 그렇죠? 1번과 2번은 같은 그래프를 온 거예요.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는 뭐예요? 반응 속도라고. 반응 속도야. 그죠? 기울기는 반응 속도. 그런데 우리는 효소 파트에서 시간을 무한대로 많이 주고 반응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0이야. 그렇지? 무조건 0. 왜냐면 이쯤에서 시간을 주면 다 반응 속도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를 판단하면 아주 짧은 시간, 초기 반응일 때 그때 반응 속도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럼 효소의 양이 어떻게 많을 때가 반응 속도가 크다는 소리야. 자, 우리 이 공식 기억나세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Vmax는 K캣의 뭐예요? 그 뒤에가 엔자임 토탈인 거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효소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Vmax는 더 올라간다. 그러면 자 여기는 시간에 대한 프로덕트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얘처럼 기질의 농도 그 다음 V0. 자 얘가요 요게 효소가 한 배 있다라고 하죠. 효소 한 배. 그 다음에 효소를 두 배 하면 어떻게 될까? Vmax가 두 배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야지. 그죠? 효소가 두 배일 때 맞아요. Vmax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종의 효소양은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10명일 때 단위 시간당 빵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이 두 배가 늘어나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프로덕트를 얻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 디귿. 실험 2번에서 효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의 특이 활성도, 스페시픽 액티비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이 활성도 뭐였죠? 다른 말로 비활성도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 안일 비자가 아니에요. 단위당 이 말이래요. 비활성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특이 활성도 또는 질량당 유니트 그렇잖아요. 질량당 유니트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스페시픽 유니트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질량당 뭐 그람이랄까요? 질량당 유니트가 효소의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동일한 효소, 순수한 효소 A라는 효소가 있는데 양이 많아지더라도 질량당 유니트는 어떻게 된다? 항상 같다고. 즉 무슨 말이면 효소의 농도하고 무관하게 그 효소가 정말 순수하게 퓨리티하면 어떻게 된다? 비활성도는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소리. 일정. 이해될까요? 비활성 질량당으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이할수는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얘는 동일하다. 변화가 없다. 변화 없다. 이게 만약요. 어떤 다른 물질이 오염이 되면 질량당 유니트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면 어떤 A랑 효소가 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질량당 유니트는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답은 1번 하나만 되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우리 교수님들 젖산 탈수소 요소 되게 좋아한다, 그렇죠? 또 LDH 또 났어요. 근육에서 근육 같은 게 젖산 발효하겠네, 그렇죠? 젖산 발효하겠네. 자, 근육에다가 인산 완충용에 저거는 뭐 버퍼예요, 버퍼.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시에서 세포 파사하고 아마도 이 LDH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파사의 원심분해서 세포 지분에 얻고, 그렇죠. 효소에. 그 효소액이 뭐예요? LDH.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LDH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그 효소액을 각각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밀리리터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셨나요? 자, 0.5 밀리리터, 0.1, 그럼 0.6이네. 그럼 얘네 합하면 0.3이네. 그럼 0.9네. 그런데 거기다가 실험과 1에는 뭐를 또 추가했다? 중류수 0.1. 그러니까 지금 시험관 1이나 2나 3이나 4나 모두 다 토탈은 몇 밀리리터요? 1밀리리터. 그렇지. 토탈 1밀리리터를 한 거야. 나머지도 계산해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2번 다시 해볼까요? 0.5, 0.1, 0.6, 0.3이네. 그러면 0.9. 그런데 여기다 또 뭘 넣었어? NADH 0.1. 그렇죠. 1번은 증류소 넣은 거고 2, 3, 4는 NADH를 넣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다시 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자, 젖산 탈수소 효소니까 피르부산을 가지고 젖산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필요한 보조 인자가 NADH였어요. 그렇죠. NADH입니다. NADH. 그래서 NAD 플러스 이게 근육에서 잘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1번 해석을 해볼게요. 시험관 1번은 효소는 있지만 뭐가 없는 상태예요. NADH가 없거든. 증류수를 넣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NADH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인자가 없어도 효소 반응은 돼요? 안 일어난다고. 그럼 여기서는 반응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라는 소리야. 그럼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음성대조군. 음성대조군.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음성대조군이에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 3, 4번이 데이터가 나오겠네. 왜냐면 여기가 NADH가 다 있으니까 반응을 할 거니까 그럼 반응 속도 같은 거 다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340을 외우자는 건 아니지만 340 나노미터에서 흑강도 변화를 측정했대요. 그 흑강도가 누구에 대한 흑강도일까요? 젖산일까요? 아니에요. 젖산보다 NAD 플러스 NADH가 자외선 파장과 가시광선 앞쪽 파장에서 잘 흡수를 하거든요. 결국 이 말이에요. 이거 외우자는 건 아니지만 NAD 플러스가 어디서 340 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NAD 플러스가 역시 많아졌다는 건 뭐죠? 젖산이 많아졌어요 라는 의미예요. 즉 NAD 플러스를 그냥 프로덕트라고 생각하고 하면 쉽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말을 한번 볼게요. 어떤 거? 2번, 3번, 4번이 실제적인 실험 값입니다. 실험을 한 건데 거기서 흑강도 변화값에서 뭐를 빼자고 했어요? 시험관 1번의 흑강도 변화값을 뺐대요. 왜 뺐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340 나노미터에서 여기를 측정해봤는데 1번에서 무조건 제로가 나왔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인산이라든지 여기 있는 피르부산이든지 아니면 효소라든지 이런 물질 때문에 340 나노미터에서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NAD 플러스의 값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기적군. 그래서 이 값은 빼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요거를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마 같은 경우는 마에서 1번 시험관은요. 시험관 1번은 1번에 극강도 340의 값은 NAD 플러스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산이라든지 피르보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값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녀석을 빼줘야 되지.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나머지 2번에서 여기 있는 시험관 1번을 빼줘야 되고 3번 값에서도 1번을 빼줘야 되고 4번에서도 1번을 빼줘야지만 이게 진짜 뭐예요? 실제 NAD 플러스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실험을 할 때는 음성 대종을 통해서 거기서 제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값을 빼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실제적인 실험 값이에요. 실험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단 젖산 탈수소 피르보산에 대한 KM은 우리 교수님이 왜 KM 값을 주어졌을까? 실제 여기에서는 KM 값이 아무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단 이렇게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0.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다. 자, 미리몰로 좀 바꿀게요. 미리몰. 왜 그러냐면 단위가 우리가 실험에서 넣어줬던 단위는 다 미리몰이었거든. 그래서 좀 편하게 미리몰로 좀 바꿀게요. 그러면 이 미리몰을 바꾼다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몰 0.001몰 아니요? 그럼 1미리몰이네. 그럼 0.17 미리몰이네. 그렇지? 0.17 미리몰 바꿀 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3승 0.001. 그래서 1미리몰이라고. 그러면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NADH 뭐 여기 주어지고 기질의 농도 그다음 V0가 있는데 LDH가 있는데 여기가 2분의 Vmax일 때 얘네들의 농도가 얼마? KM인데 그게 0.17 mm몰이래요. 그 다음 여기 기질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피르보산 이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피르보산을 생각해야 돼. 피르보산. 그렇죠? 이게 피르보산이 기질이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1번, 2번, 3번, 4번을 되돌아 가볼게요. 자, 1번에서 아까 우리 토탈 얼마를 했냐면 1ml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르보산 기질 20ml몰을 0.1을 첨가했어요. 그러면 이 용액 속에 1번 시험관 용액에서는 피르보산이 몇 미리몰이 들어간 꼴일까? 1ml 속에 0.1이 들어갔어. 근데 나는 20ml몰짜리 줬어. 그럼 1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들어갔다고? 2ml.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종의 2ml몰이 들어간 거야. 다시 토탈 1인데 나는 0.1밖에 안 줬어. 근데 0.1이니까 10분의 1이지. 그러면 여기서 20에서 10분의 1고 나누면 2가 된다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요. 얘도 2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4란 소리야. 얘는 얼마? 2란 소리야.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KM을 주어졌냐면 여기 피르보산이 2ml몰이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디일 것 같아요? 일단 KM보다는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요쯤 어디라고? 요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여기는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훨씬 더 뒤겠지만 판사하기 좀 힘들어서 여기는 4라고 하자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2ml몰, 4ml몰은요. 기질의 농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많아요 라고 생각해요. 거의 어떻게 Vmax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 1번에서는 그냥 제로가 나왔을 거고 2번, 3번, 4번이 중요하겠죠. 여기는 효소양이 0.01, 0.01 효소양 같아요. 단지 2와 4지. 그러면 2번과 3번은 다 어딜까? 반응 속도가 여기에요. 2번과 3번은 모두 Vmax에 해당돼요. 기질의 농도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녀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효소 양화도 상관없이 그냥 Vmax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이게 2배가 더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질의 농도가 2배니까 반응 속도 올라가요. 이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Km 값보다 낮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Km 값이 낮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2배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 올라가지만 여기는 포화가 된 상태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 3번하고 4번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얘는 좀 다르다 그렇죠? 효소 양이 어떻게 2배라고.
효소 양이 2배. 그러면 효소 양이 2배라는 소리는 뭐예요? Vmax도 올라가겠지. 2배가 올라가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 효소 양을 2배로 했다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뭐가 해당된다? 4번에 해당되는 거야. 4번에. 효소 양이 늘어나요. 아까 다시 우리는 생물은 반복이라 했으니까 Vmax가 어떻게 K캣의 엔자임 토탈이라고 했어요. 엔자임 토탈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보기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력. 마의 효소 반응 속도는 피르부산이 젖산. 그렇죠? 지금 우리 피르부산을 젖산을 바꾸는 그거예요. 시간에 대한 프로덕트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NAD 플러스 그거. 그 다음 시험관 3번의 초기 반응 속도는 3번은 2번의 초기 빠르다? 아니야. 그냥 같을 거야. 같을 거야. 왜냐면 기질의 농도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 2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동일. 거의 동일이겠지. 그렇죠? 4번에 2배가 올라갔습니다. 3번보다는 2배가 올라간다. 효소의 양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리얼 갑니다. 라에서 일어난 효소 반응은 자, NAD 플러스가 많아졌다는 것은 프로덕트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즉, 이 값이 커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만큼 프로덕트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덕트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우리 봤던 그 그래프 시간 있고 프로덕트가 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갔을 때 프로덕트 요거 아니에요? 요거? 이때는 반응 속도가 거의 제로라고. 그치? 반응 속도가 제로예요. 가면 갈수록. 그치? 프로덕트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반응 속도는 줄어듭니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활발히 일어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 답은 기억과 디귿. 답은 2번. 되겠죠? 그다음 8번 가겠습니다. 뒤에 문제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계산할 건 별로 없어요. 바로 갈게요. 서로 다른 세균에서 분리한 아밀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봤다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활성도 봤어요.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 A하고 B가 있는데 누가 온도에 대한 내성이 더 커요? B가. 그치? 얘가 최적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 데이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최적이니까.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나도 역시 온도입니다. 구조 풀림. 구조가 풀렸다는 게 뭐예요? 변성. 3차 구조가 있는데 3차 구조에 막 접혔잖아요. 그게 풀렸다. 일종의 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가 뭐야? 변성. 일을 못해. 그렇죠? 제로가 됐을 때가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역시 B가 훨씬 더 온도에 대해서 버티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B라는 녀석은요. B는 온도에 대한 온도, 내성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값 아시지 않나요? 어떤 거? 0.5일 때 그때 온도 이거 뭐예요? TM, 그치? TM이지. TM이에요. TM. TM. 그래서 그 말은 TM도 높아요. 멜팅 템퍼러처 TM도 높아요. TM이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재생, 그러니까 액티브한 농도와 변성이 됐던 농도가 같을 때 그때 뭐야? 온도. 그치? 그럼 TM 값이 높다는 것은 온도에 대한 내성이 높습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 A와 B는 뭐 단량체다 뭐 했고 단백질 1차 구조는 뭐죠? 아미노산의 서열. 그러니까 1차 구조 같은 무조건 3차 구조 같겠네? 그럼 그 동일한 놈이에요. 동일한 놈. 그러면 동일하다는 것은 최적의 조건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1차 구조가 같다 하면 안 되겠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기억이 왜 틀렸냐면 왜냐하면 1차 구조가 동일하면 1차 구조 동일시 당연히 3차 구조도 같아요. 동일. 그러면은 그냥 동일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가 되는 거고 조건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 모두 같은 놈이야. 같은 놈.
선생님, 근데 지금 여기 최적 조건도 다르고, 최적 온도도 다르고, TM도 다르고, 이건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달랐던 이유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일종의 뭐예요? 아이소 엔자임 꼴이에요. 아이소 엔자임인 거예요. 선생님, 아이소 엔자임, 아이소 자임 뭔데요? 아이소 엔자임 뭐죠? 동일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들은 맞아요. 그러나 1차 구조는 다르다고. 1차 구조는 다르다고. 1차 구조 상이에요. 그리고 대리유전자 관계 아니라고. 대리유전자 관계 아닌 비대립, 대리유전자 관계 아닙니다. 자가 아닌 그런 애들이에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최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뭐 아이소 엔자임에 대한 이야기죠. 열 안정성 누가 높더라? B가. 그래서 맞아요. 자, 디귿은요. 이게 막 낚이기도 하는데 화학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반응물과 생성물의 집값은 고유해요? 아니면 달라질 수 있어요? 스피스피 고유하다고. 그러니 어떤 효소가 온다 하더라도 델타 집값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A와 B는 어떻게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물과 반응물 H, 생성물 H는 고유의 값이니까 물질은 고유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소가 오든지 간에 같은 반응을 했을 때 그 똑같은 A와 B를 만들어 주었을 거니까 델타 G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에요. 이음과 디귿입니다. 9번 갈게요. 자, 세포막 이야기입니다. 가에서 인지질 포스파티드 콜린이라고 나왔네요. 이거 구조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랬지? 그리세롤에 지방산을 아래쪽 갈까요? 지방산, 뭐 불포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포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산 두 개에 뭐 붙었어요? 인산기가 붙었다 그렇죠? 인산기를 포스페이트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산기. 여기까지는 뭐예요? 포스파티드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뭘 붙였다는 거야? 콜린기. 질문. 콜린기는 인지질에서 콜린기는 플러스 차지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 있죠. 콜레스테롤은 없었어. 콜레스테롤은. 그런데 인지질에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CH3 여러 개가 있으면서 콜레스테롤의 콜린기는 플러스가 없었어요. 기억하셔야 돼. 이게 뭐라고? 약자로 포스파티드 콜린입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그리세롤과 지방산은 무슨 결합이 연결돼요? COO니까 에스터. 에스테르 예전에는 에스테르로 했던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의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지. 에스터. 본드. 에스테르가 뭐야? COO 요거잖아. 이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지방산의 카르복실기와 그리세롤의 수산기가 붙어서 물 빠져나가면서 COO 결합, 에스테르 본드 결합을 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인공세포만 나눠서 A, B로 갔습니다. 이제 콜레스를 하고 등등 했어요. 자, 그런데 달을 보니까 형광물질을 표시하고 레이저 빔을 조사하고 이거 뭐였지? 플로레센스, 리카버리, 애프터, 포토블리치 그거 아니야? FRAP? 결국 이거 무슨 실험이야? FRAP 맞아요? F가 뭐였죠? 플로레센스 형광 R은 뭐지? 리카버리 회복하는지 뭐 한 이후에 포토블리치 한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 기억나세요? 이 세포막에서 했던 데이터인데 형광 표시를 하는데 여기다가 레이저 조사하고 레이저를 쬐고 그럼 확 떨어지겠네. 그런데 시간이 가서 어떻게 된다? 얘를 회복하는 거. 그치? 회복하는 거.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죠. 요거예요. Y축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뭐 형광양. 얘는 시간.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 우리 교재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 A, B, C, D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여기다 판서를 할게요. A와 C는 20도래요. 얘는 20도. 그 다음 B하고 D는요 30도래요. 얘는 30도래요. 차이는.
그 다음에 쭉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A와 B로 나누는데 인지즈가 콜레스로 구성된 건 C, D고요. 그냥 PC로만 돼 있는 포스파콜린 된 건 A, B래요. 그러니까 얘가 얘만. 얘는 어떻게? 얘도 있지만 콜레스테롤 이제 이렇게만 쓸게요. 콜레스테롤. 됐죠? 자, 그랬을 때 확산 계수가 나왔네요. 확산 계수가 높다는 건 뭐예요? 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치? 유동성이 크다는 소리야.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긴 많아졌습니다. 뭐를 해볼까? 온도에 따라 가볼까요? 20도, 30도 같은 포스파이드 콜린이 있어도 1.5에서 800이니까 온도가 올라가도 유동성 어떻게 증가? 그치? 근데 그거는 뭐 CD를 봐도 그래요. CD를 봐도 20도에서 30도 다 그래. 근데 이제 콜레스의 유무로 갈까요? 콜레스의 유무로 본다면 뭐하고 뭐를 비교해야 될까? 같은 온도에서 비교해야지. 그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하는 거야. 얘 둘이를. 즉 A와 C는 20도일 때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누는데 만약 콜레스테롤 있으면 어떻게 된다? A와 C로 보니까 높네. 유동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올라간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 녹색으로 할게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자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같은 온도에서 즉 B와 D는 30도일 때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줄었다. 800에서 200 줄었습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유동성 올린다, 낮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도 썼냐면 콜레스테롤은 막의 유동성에 대해서 안정화, 버퍼링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기억나세요? 그래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여기 온도, 여기가 뭐 젤상, 졸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갈까요? 졸상, 젤상. 졸상이 됐다는 게 뭐예요? 유동성이 되게 높아요. 젤상은 유동성이 떨어져요. 반고체.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맞죠? 당연히 온도 올리면 유동성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잘 보셔야 돼. 만약 콜레스테롤 있으면 어떻게 했냐? 여기 노란색보다 어떻게? 좀 올려야 돼. 근데 여기보다는 좀 낮춰야 돼. 어떤 게 콜레스테롤 있는 거라고? 빨간 거. 얘는 콜레스테롤 없는 거. without 없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이 값 기억나세요? 이 값? 이 값을 뭐라고 돼? TM. TM 뭐였죠? 이때도 변성 재생일 때 온도? 아니지. 상전이 온도지. 상전이. 이거는 상전이 온도라고 하셔야지. 상전이 온도. 상전이 온도가 뭐라고요? 졸상과 젤상이 반반 있을 때 그때 온도. 그렇죠? 그럼 또 질문. TN 값이 높다는 의미는 유동성이 높단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많은 온도를 올려야지만 나는 유동성이 올라갔으니까 버티고 있다. 유동성이 떨어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질문도 많이 했어요. TN 값이 높다는 의미는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라는 소리야. 그죠? 데이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요. 온도가 떨어지면 유동성 올려주고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유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얘는 올려주죠. 얘가 있음으로 해서 올리고 얘는 떨어져요. 그래서 완충한다. 버퍼링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온도가요. 교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25도? 이 정도예요. 23도 이 정도예요. 25도 할게요. 이 온도까지 외우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인지질로만 구성된 세포막의 유동성은 그럼 A, B만 봐도 되겠다. 그렇죠? A, B 인지질로만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 인지 콜레스테롤 있어도 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30도가 훨씬 더 높죠. 큽니다. 20도라고 했어요. 그럼 20도는 어떤 거? 요 A와 C 비교를 하겠네. A와 C에서 콜레스테롤 없을 때가
없을 때가 콜레스 있을 때 세포가 유동성이 크다. 오히려 콜레스 있을 때가 유동성이 큰데 없을 때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작다. 라고 해야 되겠네. 그 다음 아까 우리 봤던 에스테르 결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 답은 5번이 돼요. 됐죠? 그 다음 10번 갈게요. 이제 두 문제만 더 풀면 됩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 해에 있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약협이 사이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뽑아야 낼 수가 없어요. 프린트가 안 되고. 그런데 메가 MD는 됩니다. 학원이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같은 계열이라 하니까 메가 MD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없어요. 마지막 건 없어. 왜 그럴까? 관심 없거든. 다음에 안 치거든. 그래서 자료실 없어. 근데 우리는 들고 있으니까 뭐 담임쌤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치하면 찾을 수도 있을까? 네. 자, 아쿠아포린 갑니다. 아쿠아포린. 자, 질문 드릴게요. 물은요, 삼투 현상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물은요, 촉진확산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선생님 어떻게 맞아요? 촉진확산은요, 운반체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채널이 있거든. 운반체와 채널인데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채널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쿠아포린. 아쿠아포린. 이게 일종의 수분 채널, 물 채널이죠. 물 채널. 그래서 물은 삼투 현상 갈 수도 있습니다. 촉진 확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정확하게는 채널을 통해서 간다. 아쿠아포린을 간다. 그러면 물은요, 물은 능동수송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투 현상과 촉진 확산은 무조건 수동이야. 그래서 왜 틀렸다고요? 능동이란 말 때문에 틀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물은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수동적으로만 간다. 그게 삼투, 어떤 운반체 없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채널을 통해서 갈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기 파트 물뿐만 아니라 소화나 배설 다 마찬가지예요. 물은 무조건 가는 것은 수동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아쿠아포린은 일종의 채널이에요. 물 채널인데 그 mRNA 포함된 용액을 주입한 개구리 난자에 넣었대요. 그러면 아쿠아포린 mRNA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하면 이 난자에는요, 나중에 발생해서 할 것 같은데 외부에서 들어왔던 핵산도 모두 다 전사시키고 모두 다 번역을 시킬 수 있어요. 발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막에 아쿠아포린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번역을 다 해줘요. 심지어는 DNA 넣어줘도 전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하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없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아쿠아포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쿠아포린이 있으면 풀이한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겠지. 그럼 바깥쪽에 물이 있으면 안으로 쑥 들어오겠죠. 누가 더 많이 들어와요? 기울기.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됐다? 시간에 따라서 기억이란 게 아쿠아포린 있을 때였어요. 난자의 부피가 커졌다. 왜 커졌어요?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있으니까 아쿠아포린이 있어서 물의 유입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부피가 커졌다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거 능동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바깥쪽에 물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또 질문 드려볼게요. 원래 난자에도 삼투 농도가 있었겠죠. 근데 기억 같은 게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의 삼투는 어떻게 됐을까? 낮아졌겠지. 희석이 됐겠지.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나에서 기억의 부피 증가는 능동 아니죠. 수동입니다. 채널을 통해서 갔어요. 아쿠아포린 통해서 갔으니까. 삼투 농도는 분명히 아쿠아포린 있는 쪽이 삼투 농도가 낮아요. 니은과 기억에서 누가 더 높으냐? 기억이 낮고 니은이 더 높겠네. 거꾸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니은이 더 높아요. 니은에서 높다? 맞네. 맞죠? 니은이 더 높은 거지. 희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적혈구에는 아쿠아포린이 존재한다.
안 배운 내용일까요? 근데 왜 다른 백혈구나 이런 애 저장해 두면 터지지 않고 용혈이 안 되고 적혈구는 용혈이 될까? 아쿠아포린 때문에. 아쿠아포린 때문에.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동물세포에서 백혈구라면 저장해서 용혈 안 되고 적혈구는 용혈이 될까? 아쿠아포린이 있어서. 아쿠아포린이. 따라서 답은 이온과 디귿.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갑니다. 그린 가나는 알코올 탈수소 요소. 이거 우리 배웠던 거 아니에요? ADH. 알코올 탈수소 요소. 알코올 탈수소 요소. 우리도 알코올 탈수소 요소 있어요? 있다고 했죠. 우리가 술 먹고 나서 아세토알데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알코올 발효 못 한다고 했어요? 페르부산 디카복실레이즈가 없어서. 이산화탄소 반응을 하지 없어서. 자, 어쨌든 ADH는 뭐를 가지고 알코올 가지고 뭐로 바꿀 수도 있다. 아세트 알데히드로 바꿀 수 있고 또는 역반응도 가능해요. 아세트 알데히드 오면 알코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세트 알데히드가 제가 뭐라고 했죠? 독성이에요. 독성. 그래서 뭐 두통의 원인, 구취의 원인 뭐 이런 거 아세트 알데히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 데이터 해석입니다. 자, 기억은요. 태아의 알코올 탈수소죠. 누가 태아라고요? 기억이. 근데 태아의 효소 활성도가 보니까 pH에 따라서 pH가 이거 아니에요? 최적? 이게 최적 pH. 자, 그 다음에 성인은 얘입니다. 성인. 니은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네. 최적 pH가. 그럼 누가 더 높아요? 성인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 해석. 그러니까 성인의 최적 pH가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역시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 태아였어요. 기억이. 니은이 성인입니다. 성인. 그러면 반응 속도가 누가 더 높아요? 성인이. 그치? 데이터 해석입니다. Vmax가 더 높아요. 데이터 해석. 자, 그랬을 때 뭐냐? 가에서 최적 pH는 성인이 더 높았다. 그렇죠? 성인이 높았어요. 성인이 높다. 맞아요. 나에서 Kn 값은 Kn 값은 따지고 가야 되나? 자, 여기 볼게요. 태아가 여기죠. 그러면 2분의 Vmax가 여기지. 여기겠네. 누구의? 태아의 Km. 그러면 성인은 어떻게 돼요? 한 반이 여기쯤 되지 않을까? 여기로 할까요? 여기? 오케이. 누구? 니은 성인. 그럼 누가 높아요? 태아가. 그렇죠? 태아가. 그래서 Kn값은 태아에서가 그렇네. 태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일종의 암기사항입니다. 그래도 정리는 좀 할게요. 암기사항이에요. 경쟁적 저해제 이니비터를 쓰는데 자,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얘네들은요. 누구하고 구조가 유사해요? 기질 아니면 프로덕트. 기질과 구조가 유사하다. 이것도 예전에 MD는 기출을 냈습니다. 왜 구조가 유사하냐면 이 경쟁적 저해제가 효소의 어느 자리에 붙어요?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하기 때문에. 근데 액티브 사이트는 이 활성부에는 기질도 붙거든. 그러니까 기질과 구조가 유사하다. 그 다음에 Vmax는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그 변화가 없다. 동일. 누구를 증가시켜요? Km. 그래서 여기는 경쟁적 저해제니까 Vmax는 바꿀 수가 없어요. Vmax는 동일이고요. 만약 Km을 물어봤다면 증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맞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되겠죠? 오늘은 좀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교실도 좀 바꾸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무사히 마치지 않았을까.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고 저도 잘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